무릎 건강에는 허벅지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르쳐 드리는 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훈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재밌게 잘 봐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무릎 통증은 타박상이나 염좌와 같은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무릎을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활액막염이나 건염 혹은 관절의 노화가 진행을 해서 생길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하중을 지지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회전 기능을 하지만 대부분의 무릎의 기능은 무릎을 펴고 굽히는 신전과 굴곡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부위에 있는 근육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즉 근력이라던가 근지구력과 관련된 것들이 무릎 관절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력과 지구력이 잘 받쳐주게 되면 무릎을 어느 정도 쓰더라도 피로도가 생긴다거나 혹은 염증 반응이 생겨서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좀 더 줄여주고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무릎 관절은 기본적으로 관절 자체는 뼈와 뼈 사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관절 주변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비롯해서 종아리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뼈에 근육이 붙는 부위인 힘줄, 그리고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들이 무릎 관절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때 이 연부 조직들이 좀 더 튼튼하고 두껍고 좀 짱짱하게 무릎을 잡아주게 되면 이 하중이 가해지는 무릎의 이 압력 자체를 주변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무릎 관절의 손상이나 노화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이 허벅지 근육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허벅지 근육과 관련된 운동법은 구글과 네이버와 같은 이런 검색 매체라던가 혹은 유튜브와 같이 영상 콘텐츠들이 많은 매체에 검색을 해보면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운동법들은 보통 무릎 관절에 문제가 없고 무릎을 크게 아파하시지 않는 비교적 젊은 연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혹은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러한 운동을 모두 따라하긴 어렵고, 오히려 그런 운동을 잘못했을 때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는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무릎에 관절염이 이미 있으시거나 아니면 초기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비교적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무릎 운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약간 겹칠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하체 운동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같이 할 수 있는 걷기와 그리고 실내 자전거입니다. 특히 이 걷기는 높낮이가 있는 등산이나 혹은 계단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적거나 평지를 걷는 것이 추천이 되며, 걷기만 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허벅지에 힘을 주고 좀 빠르게 걷는다던가 혹은 뒤쪽 방향으로 걷는 뒤로 걷기 등을 하게 되면 이 하체의 근육을 좀 더 다양하게 자극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리고 다리에 하중이 가해져서 무리가 갈 수 있는 실외 자전거보다는 안전하게 실내에서 이 무릎에 부하가 많이 없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실내 자전거는 또 다른 유산소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허벅지 근력 자체를 운동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력 운동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손쉽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편 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 운동인 대퇴사두근 운동이 있으면 이 운동은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무릎이 약하신 분들도 특별한 기구 없이 손쉽게 어디에서나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체중이 실리지 않게 분산돼서 할 수 있는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 운동, 너무 높지 않은 높이의 발판을 이용해서 오르내리면서 하는 하체 운동, 그리고 이 대퇴사두근 운동과 반대되는, 즉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엎드려서 무릎을 접는다던가 혹은 다리 전체를 편 채 뒤로 들어 올리는 이런 운동들은 마찬가지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직접 이 운동 영상을 촬영을 해서 추가로 올려둘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뿐 아니라 어떤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운동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환자분이 운동을 하셨을 때 운동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가 어떤 기본적인 통증보다는 훨씬 좀 심각한 정도거나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는 환자분이 이 운동 방법이라던가 어떤 운동 종류, 그리고 운동량 자체가 잘못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분마다 무릎 관절이 갖고 있는 어떤 노화의 정도나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무릎 운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무릎에 맞는 적합한 종류의 운동을 적절한 강도와 빈도로 선택해서 시행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적합한 종류의 운동을 적절한 강도와 빈도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거나 이 웜업을 하는 준비 운동이 되지 않으면 운동을 하는 중간에 있어서도 부상의 위험도 있고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잔존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의사항을 충분히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동을 했는데에도 환자분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해서 지속을 한다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의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무릎의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 뼈에 붙는 힘줄 부위의 염증인 건염이나 혹은 무릎 관절 내부의 얇은 막, 즉 활액막이라고 하는 부위에 생기는 염증인 활액막염으로 대부분 오시는데 다행히도 이런 분들은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경구약물이나 물리치료와 같은 간단한 기본 치료에 치료 반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런 간단한 염증 반응이 아니라 통증의 정도가 좀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관절 내 구조물인 연골이나 연골판 그리고 인대와 같은 이런 구조물들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은 필요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요할 수도 있고 주사 치료와 같은 침수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절 내 구조물의 손상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꼭 이 점을 유념하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허벅지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무릎 건강에는 허벅지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안전하게 무릎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 관절센터장 정명곤이었습니다.